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을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엿먹고 하니까 엿먹고.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민생에 몰두하고 싶다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까지 열지 못하게 막더니 느닷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열자고 합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외상값 얘기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왔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에게 외상값 받아야 된다, 치러야 한다라고 이른바 색출을 시사한 바 있는데 여당에서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민생 외상값부터 갚아라.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게 안 만나겠으면 안 만나겠다. 또는 그 1대1 대화가 원치 않는다면 모든 그 여야 당대표를 다 불러서 만나겠다든지 수정 제안하면 될 일인데 이걸 모욕 주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생 영수회담 주인공은 국민이다. 초당적 협력 준비돼 있다라는 대변인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야 신경전 이어지고 있는데 영수회담.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지에 대해서 여야 양쪽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불가능하죠.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 상황과 이후의 민주당을 보세요. 이 전에 보면 1년 내내 국회 하루도 안 빼고 다 열어놨어요. 방탄국회 소위 했어요. 그리고 민생에 관한 법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슨 안 되는 법 밀어붙이기 해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고 한 번도 한순간도 민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영장이 딱 기각되니까 그다음에 민생 얘기하자고 영수회담 자체도 민주당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이기도 한데 어째 지금 와서 갑자기 영수회담을 또다시 들고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에 국민들 또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냥 던져놓은 영수회담이지 저는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거기 있어요. 초당적인 협력 준비해 주면 돼요.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돼요. 지금도 한번 봐요. 민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각종 법안도 처리 안 하고 상임위도 그냥 볼모잡기 하고 있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무슨 방송법, 노란봉투법 갖고 막 여당하고는 전혀 얘기할 생각 안 하고 밀어붙이기 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영수회담하고 민생 한다는 건 저는 실제 속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다음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또 던져놓은 일종의 카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순수치 않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검찰 정치를 한다 아니면 대통령을 통한 무슨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거를 제가 만약에 용산 참모라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거는 절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뭘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게 진정한 속뜻과 아니면 실제 있었던 내용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휘둘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지도 않고 내용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있을 효과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선 민생에 대해서 얘기할 태세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고름이니 아니면 외상값이니 그다음에 청문회도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 술수다라고밖에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박용진 의원님.
제가 돌직구 안 나오는 사이에 박정화 의원님이 많이 거칠어지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박정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치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나 사실 시스템이 하는 거잖아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시스템, 국회의 시스템, 그다음에 뭐 그 행정부의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앤드 거기에 각각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 여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하겠어요? 순수한 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수를 좀 더 많이 덮고 또 야당의 공격을 어떻게 잘 방어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시겠죠. 우리 야당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여당이 얼마나 일을 못하나 보여주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오히려 다음 대안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게 만나는 거죠. 그게 무슨 그 초등학교 동창생들 만나갖고 순수한 의도로 만나고 뭐 동심에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정치를 하는 거고 거기에 각각의 의도가 어떻게 잘 녹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일본하고도 대화하시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남북 대화도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여야 간에 야당 대표하고의 대화는 저렇게 질색팔색을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실 수 있다고 쳐요. 검찰 출신이니까 나는 범죄자랑 대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분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쳐도 여당에서는 자꾸 권해야죠. 만나라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니까 여당이 더 칠색팔색해서 나서는 것도 저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면모가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했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둘이 만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황우려 대표 같이 앉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 이렇게 3자가 만나서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국회의장을 또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걸 저렇게 칠색팔색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신 일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조언을 드리면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주면 야당 대표 위상이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 위상이 더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자기의 가장 반대자인 야당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대통령이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는 용산의 참모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박용진 의원 말씀에 딱 한마디만 보태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삼권 분립과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하고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먼저 만나서 국회에서의 정치를 먼저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자고 해야지 왜 여야 정치는 이렇게 지금 어디 민생과 상관없이 정쟁 속으로만 가 있는데 무슨 삼권 분립의 시스템 얘기하면서 대통령 만나자고 해요. 저는 거기서부터 민주당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화하자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몇 번째 얘기했어요. 그거 먼저 해서 여야 정치가 복원이 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왜 못 만나요? 그거 먼저 하자고요. 그게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 시스템 얘기하면서 모순된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스텝을 밟으면 저는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 누구도 협치하고 대화할 준비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잘못된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게 저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회담 과연 열릴까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그치지 않고 뇌물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최근 검찰이 실시했죠.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